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TV입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도 슬슬 지나고 가을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발표하고 싶은 것은 유럽 시장에서 독일 전차와 경쟁하는 K2 한국 전차. 유럽에서 우리나라 전차가 독일 전차와 경쟁하면서 두각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며칠 전에 폴란드에서 우리나라에 1000대의 K2 전차를 주문했어요. 180대는 국내 내로, 그리고 나머지는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그런 조건으로 1000대의 탱크를 주문했어요. 이게 저는 아주 엄청난 사건으로 봅니다. 이런 유럽 시장에서 독일을 물리치고 이렇게 폴란드에게 우리나라 이 많은 전차를 갖다가 우리가 보낼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 오죽했으면 독일 전차를 생산하는 라인메탈, 두셀도프에 있는데 라인메탈의 파페가 사장이 막 격분했어요. 우리가 한국 전차 이런 사람한테도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느냐. 물론 독일 전차는 독일 모든 제품의 가격이 좀 높습니다만, 그래도 이웃 폴란드까지 독일이 어떻게 질 수 있느냐. 그래서 다음 기회는 절대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기사를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독일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판자, 탱크, 전차 하면 세계적으로 독일 전차가 참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런 전통을 가진 독일에서의 그 전차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에서 전차와 경쟁해서 질 수 있다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모든 면에서 발달한 관계로 이제 전차도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폴란드 입장은 우리나라 전차와 경쟁하는 가운데서 폴란드 입장은 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같이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폴란드의 사태로 보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위험 속에 있다는 사태로 보면서 될 수 있으면 이 무기를 빨리 공급하기를 원하는데, 이 독일 측에서 그동안 그 행동한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느리고 또 언제 될지를 확실히 모르고, 이러한 우유부단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자꾸 당장 원하는데도 굉장히 말은 버틴다 하면서도 굉장히 느린 속도, 그 결정 과정에서 우물쭈물한 속도. 그래서 이 살라미 탁틱이라고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접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기를 빨리 공급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된다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가격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냥 폴란드 정부가 독일 정부에 아주 일침을 가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빠른 속도의 무기를 원하는 거다 이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느리고 자꾸 무슨 핑계를 대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나라 전차를 수주하는 데 큰 하나의 이유도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독일 지금 3인당이 집권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이 3인당의 경우는 평화정책, 특히 나치 독일의 경험을 가했던 이런 3인당 경우는 굉장히 전쟁에서 이것이 공고경의 어떤 무기를 수출하는 데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는 정당입니다. 또 시로다 전 총리도 3인당 총리이면서 또 푸틴과의 관계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3인당 내 좌파 세력들의 또 이런 억제 세력도 있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 숄츠 총리가 굉장히 결정하기 힘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사실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무기
공급을 빨리 하는 데 비해서 그동안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의 경우는 굉장히 느리고 또 결정 과정에서 뭔가 신뢰를 주지 않는 이러한 결과로 폴란드가 우리나라 전차를 이제 수입하는데도 또 독일 전차를 수입하지 않는데도 큰 그와 같은 내용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똑같은 지금 환경에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면 바로 이 발틱 이 여러 나라 국가라던가 또 특히 폴란드 경우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우크라이나의 운명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폴란드가 굉장히 무장을 지금 앞으로 강화하려고 대대적인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즉 그런 와중에서 전차를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독일을 꺾고 우리가 1000대 전차를 주문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한 건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의 어떤 전차를 필요한 나라가 생길 때 특히 동유럽 같은 또 서유럽이라도 앞으로 우리나라 이 K2 전차가 굉장히 전망이 좋지 않나. 그래 이쪽 여론을 보면은 앞으로 이 전차에 대한 3파전이 전개될 것이다. 하나는 미국의 에이브라함 전차,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그 다음에 한국의 K2. 이렇게 3파전이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판자 이 탱크 관계로 경쟁이 될 것이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는 탱크로도 유럽에서 당당하게 미국과도 맞서고 독일과도 맞설 수 있는 그런 경제까지 올라왔던 사실. 전 이건 대단한 발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참 74년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흘러나옵니다만은 참 우리나라 그동안 참 경제 발전, 이거는 지금 세계적인 규모에서 우리가 경제 발전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배를 못 만듭니까? 비행기를 못 만듭니까? 전자제품을 못 만듭니까? 이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경제면에서 발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최대한 노력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우리가 단순한 삼성의 스마트폰,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하나를 우리가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이걸 다 구비하고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이게 하나를 다 갖고 있다면 난 그냥 통일이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탱크를 폴란드에 수주하는 것을 계기로 제가 또다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보통 기적, 경제 기적 하면 라인강의 기적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라인강에도 기적적인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독일의 경우는 아무리 독일이 망해서도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기적은 가만 보니까 한강의 기적이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유를 창출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창출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참된 기적은 우리 한강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한강의 기적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여하튼 앞으로 우리 경제 발전을 토대로, 안보를 토대로, 민주주의를 토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도 통일의 날이 그렇게 멀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우리 기업에 참 이렇게 많은 폴란드로부터 수주를 받는 데 대해서 저는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기를 독일에서 저는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